예,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는 이제 직주유, 직장 주거, 유동인구, 그리고 교통의 핵,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직주유 중에서 집, 아파트죠? 예,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메인 테마가 강서구의 아파트에 관해서 아파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번 파트 직주 다음 파트가 직이거든요. 직장. 직장을 설명하려면은 예, 아파트 이야기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시기적절하게 강서구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강서구 아파트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보면 되는데 70년대 이제 막 서울이 막 확장하던 시기 때 이제 강서구도 아파트가 이제 5층짜리 흔히 말하는 주공 아파트죠.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뭐 가락시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개포동, 강남 쪽에 있는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연배죠. 한 이쯤이겠죠 아마. 예. 이쯤에 이제 주공 시범 아파트라고 주공 시범. 아이고 펜 굵기가 너무 굵네요. 주공 시범 아파트라고 5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고 예. 70년대 이야기에 아마 거의 최초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튼 얼추 거의 최초나 거의 준하는 그런 시기에 주공 시범 아파트가 생기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발산일 우장산 라인 물론 70년대는 전철역이 없었으니까 예, 뭐 그렇게 역세권 아파트들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칼 아파트라는 곳이 생기고 여기는 제2주공 여기는 양서우신 아파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70년대 전부 다 5층 아파트짜리인데 예, 예,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장산역 부근 발산역에서 화곡역 사이에 생기게 되는 게 70년대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80년대는 그 당시는 똑같이 목동이 이제 강서구였죠. 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이제 목동에서 생겨나서 그런지 현재 강서구 지역에서는 거의 아파트들이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80년대 거의 건너뛰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강서구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방화, 개화, 그다음에 등촌, 가양 이런 데들이 이제 뭐 주공하고 도시개발 SH 소속들의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 LH 주공 SH 예 그리고 뭐 한부 아파트라든지 대림경동, 뭐 가양우성, 염창우성 뭐 전부 다 이 시기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LH, SH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건설사들 아파트들도 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90년대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90년 거의 일산 분당 신도시랑 좀 비슷한 타이밍에 좀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들이 좀 대단위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좀 강서구가 리모델링 리뉴얼 되는 이제 시점이 오는데 우선은 염창역 쪽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 잘 모르겠네요. 예, 여튼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이 주공 시범 아파트가 이제 화곡 푸르지오로 재건축이 되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흔히 이제 70년대에 생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는데 칼 아파트가 오장산 힐스테이트, 제2주공은 오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양서우신 이제 2010년대 얘기인데 여기는 강서 힐스테이트로 재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서 당연히 염창 쪽도 계속 아파트들이 지어지죠. 뭐 염창 하나 꿈의 그림이라든지 다음에 재건축 말고도 뭐 우장산 롯데캐슬, 우장산 뭐 하나 꿈의 그림 등등 생겨나고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전통적인 쪽 우장산역 말고도 이쯤 되겠죠? 마곡 금양산파크가 지어지게 됩니다. 예,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마곡 금양산파크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2010년대로 넘어가면은 강서 힐스테이트가 재건축이 되고, 다음에 이제 마곡 엠벨리 이제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예, 마곡 생기면서 현재 지금 모습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방화 이제 방화 도시개발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뭐 벽산 등등 센트레빌이 여기 위치해 있고, 가양 도시개발 뭐 2단지, 3단지, 6단지, 9단지 등등, 등촌주공, 그다음 염창역 쪽에 이제 아파트가 또, 진짜 염창은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지 대단지는 없고, 보통 뭐 500세대 미만 위주로 그렇게 아파트들이 형성돼 있고, 흔히 말하는 우장산 3대장하고 우장산 롯데캐슬, 호국 푸르지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엠벨리하고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그 다음에 마곡 수명산 파크. 이게 대략적인 뭐 강서구의 아파트의 모습들이에요. 아마 세대수로 치면 한 10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세대 안팎으로 강서구의 아파트 현황. 예, 이게 그래서 현재 이게 강서구 아파트의 대략적인 역사가 됩니다. 예. 강서구의 아파트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예. 강서구 안에 아파트들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곡 접근성이 좋죠. 예. 여기 지금 여기 마곡 있죠. 예, 마곡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 마곡을 중심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아파트들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서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마곡의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이렇게 배우 주거단지, 그다음에 직주근적, 이런 식으로 마곡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들이 둘러싸은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마곡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물론 이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기는 한데,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인프라, 흔히 말해 교통 인프라, 이제 지하철이죠. 가령 뭐 염창 같은 경우는 뭐 급행 타면 마곡나루 급행 전환되면 뭐 10분이면 가죠. 네, 10분 염창에서요. 예. 이런 마곡 접근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이런 급행 전철이라든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예. 그래서 다 마곡에서 안 멀다. 강서구대에 마곡 전철역 붙어 있으면은 마곡까지 10분이면 간다,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마곡이 가깝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예, 이거는 앞에 두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강서구는 전철역이 많아요. 예. 강서구는 전철이 많다는 거는 누누이 지금 얘기되고 있죠. 뭐 18개 전철역, 강남 다음, 뭐 송파랑 같은 수 그러는데, 지난번 김포공항 얘기 때도 했듯이 역세권이라는 게 아파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입지잖아요. 근데 역세권 아파트가 많으려면은 근본적으로 역이 많아야 되죠. 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 역세권 아파트들이 있는 권역이 어딘지. 방화역, 개화산역, 신방화역,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 마곡역, 발산역, 양천양교역, 가양역, 부장산역, 화곡역은 일단 아니라고 치죠. 예. 그럼 생기겠지만 여튼 직미역, 등촌역도 살짝 애매하죠. 염창역. 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여기 역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역세권. 약간 좀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2, 3분 내 아파트 최인접 단지 입구나 출입구에서 출입구까지 2, 3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갖는 역세권 아파트 지역이 11개가 있습니다. 역 기준으로 11개. 예.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해당 구의 특정 구의 전철역 수가 적으면은 당연히 그 역에 역세권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강서구는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은 11개라는 것도 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가령 우장산역 같은 경우도 뭐 2, 3분 기준으로 강서 힐스테이트 있고, 그 다음에 우장산 아이파크 편한시장 있고, 조금은 초록 아파트 있고, 여기가 5분 거리거든요. 우장산역 기준으로만 한 5천 세대? 만약에 좀 10분 정도로 거리를 넓히면 뭐 화곡 프로지오까지 있고, 그러면은 우장산역 하나가 지금 2,500세대 안팎의 아파트들 3개를 쥐고 있는, 예, 그러한 게 강서구 아파트 단지 두 번째 특징. 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는 다른 직, 아,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강서구에서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라는 장점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좀 다른 직주근접 지역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 첫 번째로는 상암이네요. 예. 상암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얼추 이게 좀 업무지구일 거예요. 예. 100%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 전철역이 있다 어딨냐면은 여기 DMC역 여기,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야지. DMC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색역이 있어요. DMC역은 이제 경의 중앙선, 그 다음에 공철, 6호선 환승역이죠. 그 다음에 수색역은 경의 중앙선. 예. 경의 중앙선은 여기 좀 되게 인접한 거리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점이 뭐냐면, 상암 같은 경우는 전철역은 여기 있어요. 전철역은 여기 있는데, 업무지구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주거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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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전철역이 지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이제 좀 역 기준으로 외곽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포구 전체를 보면은 공덕이라든지 굉장히 입지 좋은 곳들이 있는데, 직주근접이라고 좀 엠벨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예. 상암하고 엠벨리하고 이제 여기가 같은 축척으로 보내, 그, 마곡인데, 마곡 같은 경우 마곡 나루, 마곡역, 발산역, 그다음에 신방화역, 그다음에 송정까지도 지금 거의 역세권이 형성이 되죠. 5분 기준으로 하면은. 예. 그래서 강서구까지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 보면은 뭐 이쪽이 다 신방화 역세권에서 마곡나루 역세권을 다 공유를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기 11단지, 10단지, 그다음에 이쪽이면 15, 14, 12단지 등은 마곡역을 공유하게 되고, 예. 지금 이미 두 개다 통정역까지 지금 외곽은 통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많아요. 역을 마곡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신방화 마곡나루, 그다음에 마곡, 통정.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네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전처럼 중첩되는 경의중앙선 전철역 그런 게 아니고 9호선하고, 예, 5호선. 물론 이제 마곡나루가 아직 급행은 아닌데 이제 급행 전환 예정이고, 공항철도 마곡나루까지 들어서면은, 예, 흔히 제가 교통의 핵 파트에서 말했던, 예, YBD, GBD, CBD를 모두 무한성으로 간다. 반면에 상암은 일단 서울역 정도만 갈 수 있죠. 공항철도가. 예. 공항철도가 서울역 정도만 갈 수가 있고, 나머지 YBD, 여의도 한 번에 못 가죠. 강남 한 번에 못 가죠. 예. 사대문 위치상으로 가까운데 예상외로 한 번에 못 가요. 예. 환승을 해야 돼요. 공덕쯤에서. 예. 그래서 전철역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를 봤을 때, 뭐, 업무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거지도 그렇고, 좀 많이 마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나 합니다. 물론 제가 상암에서 산 적이 없고, 가끔씩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실제 사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실제로 뭐,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마곡에서는 전철에서 2, 3분 거리 최단 정도 갈 수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상암은 많지 않다라는 거고, 가산 디지털 단지를 좀 보면은 이게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 좀 커요. 마곡하고 방금 마곡, 상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전부 지금 같은 축척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이 넓으면 다 표시가 안 되는데, 여튼 여기가 업무지구인데 일단은 전철역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전철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여기 있고 독수단이 여기 있죠. 예. 더 가면 위로 가면 이제 뭐 남구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하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대림역까지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하나 보면은 예, 뭐 여기 두 개 있는데 예상외로 여기 역 간격이 한 1.7km 될 거예요. 참고로 마곡에서 발산까지가 800m 정도 되니까 마곡에서 송정 정도 되는 거리가 지금 중간에 역 하나 놔도 되는데, 일단은 역 사이가 길고 지상철길 이건 뭐 나중에 다음에 따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역은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근방에 없어요. 그리고 두산 위브 정도 하나 있고, 이 위로 가면은 이제 저 구로 1동, 제가 학창 시절에 보냈던 위로 가면 이제 구로 1동 913이 나오고, 일로 가면 이제 신도림이 나오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13 같은 경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전철로 가기가 애매해요. 예. 이게 그 1호선이 이제 인천 수원 분기가 되니까 얘는 인천인데 여기는 수원이기 때문에 구로에서 같은 노선을 이제 환승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던가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신도림이 예,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가면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인가? 예, 가기 때문에 신도림이 더 가깝게 돼요. 913보다도 가산 디지털 단지 직장에 있게요.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곳이 이제 여기 광명 7호선 라인으로 한 번에 가거든요. 예. 철산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한 정거장이니까 오히려 가산 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지구는 광명이다. 금천구, 구로구가 큰 혜택을 못 보고, 신도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 지구이기는 한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원체 교통이 좋은 곳이니까 막 구로구 대장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애매하죠. 직조근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 잠깐 훑어보는 정도로 판교를 보자면은, 판교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지금은. 네, 앞으로 뭐 더 늘어나겠지만 아파트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더라고요. 여기 아파트들이 있고, 이쪽이 이제 동판교인데, 넘어가면 이제 서판교라고, 이제 여기가 서판교 이 이후로 가는데, 이런 데는 전철역이 아예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판교에는 안 살아봐가지고 실제 직접 다니는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주자가 아니어서 100%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 내 판교 내에서 지역 내 이동은 무조건 버스나 뭐 자차가 거의 필수이지 않나 해요. 예, 물론 밑으로 가면 좀 다른 역들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임해역도 있긴 한데, 예, 어찌됐건 지금 흔히 말하는, 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직주근접은 옛날 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죠. 예,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건데, 다 작업자족이 되면은 교통망의 전철, 광역정철의 필요성이 많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강서, 마곡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꽤 지역이 크죠. 아마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칸이 역세권 좀 되겠네요. 이게 한 10km? 그렇죠? 10km 될 텐데. 예. 아까 전에 뭐 판교 해봤자 5k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튼 5km에서 한 8km 됐는데, 뭐 설령 뭐 판교가 크게 강서구랑 같다 하더라도 전철역 하나로 버티고 있는 반면에 강서구는 한 18개의 전철역 중에서 11개가 지금 아파트들이 붙어 있는 그러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산 디지털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가 많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마다 강한 개성인데, 어떤 개성이 있을까요? 개성이 많아요, 강서구가. 예.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왔죠. 보면은
가양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죠. 그 서울에서 한정판 이미지가 높은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을 좀, 게다가 뭐 당연히 9호선 전철역들도 끼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도로교통도 좋아요. 올림픽대로 붙어 있으니까. 도로교통, 강남권, 혹은 여의도, 9호선, 그래서 한강. 이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거야. 가양으로 가십시오. 네, 다 있습니다, 여기. 그냥 무조건 한강 있다고 뭐 교통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한강변 낀 대부분이 이제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를 탈 수는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9호선 급행전철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가양으로.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엠벨리든 마곡, 도보 이용 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당연히 5호선, 9호선, 공철도 다 이용할 수 있고, 가령 이제 직장이 맞벌이 부부인데 뭐 남자 쪽이 마곡, 마, 마곡이고 여자 쪽이 뭐 여의도나 혹은 뭐 광화문이다. 뭐 이러면 뭐 5호선 라인, 9호선 라인 다 들어갈 수 있죠. 마곡에. 예. 이렇게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마곡이 직장인데 한쪽 어느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도보 출퇴근을 좀 더 편의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곡으로 오시면 되는데 비싸죠. 예.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나는 초중고등학교 그나마 강서구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군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장산 학군이라 부르는 우장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물론 뭐 강서구 자체가 학군이 뭐 서울대 2018년 진학률 보면은 강남 3구 양천 노원 다음에 강서구더라고요. 이제 명덕외고도 있고 마포 중고 화곡 덕원 등등 전체적으로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 사립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염창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학군도 이용하는데, 여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다 몰려 있어요 이쪽은.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무장산역에 있는 내발산초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 10년 동안 여기는 이제 신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구 수는 한정이 돼 있죠. 근데 1인당 학급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곡이 몇몇 학교들이 한 학급당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30명 정도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여서. 예.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 신규 물량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 오장산 쪽은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같은 학군 내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부분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학군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우장산이 좋고, 그다음에 뭐 가양도 그렇고 우장산도 그렇고 막 다 비싸요. 예. 뭐 가양 한강타운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가 6억 5천, 32평 기준 8사양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는 좀 가성비를 좀 가성비 이보단 좀 더 저렴한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화 계약 현 시점에서는요. 예. 가면은 역세권 플러스 가성비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다 뭐 방화 도시개발 5단지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들 보면 2분, 거의 2분대로 네, 접근할 수 있고, 여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5호선의 시작점이니까 웬만하면 다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출근길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지 지역별로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나쁘다 절대적으로 그거를 정말 이제 이런 부동산 카페 등에서 하는 끝도 없어요. 싸우면은. 예, 결론이 안 나요. 다 각자의 서로 가지지 못한 단점들과 장점들을 고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역별로 개성이 많기 때문에 되게 본인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집들을 찾을 수가 있다. 금액대에 맞춰서. 예. 이게 지금 이제 지역마다 강한 개성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싱크로가 뭔 말이냐면은, 강서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지역이라고 이제 가양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양 쪽의 대장주가 이제 강서 한강 사이 신축이죠. 여기가 제일 비싼데, 이제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거기를 제외하면 다 이제 거의 90년대 구축이 좀 많아요, 가양동이. 그러면은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으니까 강서 한강자리 값이 막 뛰면은 나머지 구축은 가격이 그대로냐? 그게 아니고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가양동을 예로 들었는데, 가양동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이렇게 좀 아파트 시세가 동기화된다고 해야겠죠. 싱크로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 표가 있죠. 예, 예, 한쪽이 한강타운, 여기가 한강타운 구축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신축 자이인데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거의 9억 가까이 가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2028년 6월에 이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7억인데 완료를 눌러보죠. 여기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그러면 한 6억 8천 되겠죠? 6억 8천에서 8억 9천 정도 되니까 빼면 한 2.3억 올랐죠? 2년 동안에. 같은 시점에서 이제 가양 한강타운을 보면은 한 6억 5천, 6억 7억 쓰니까 6억 5천 정도 되죠? 다음에 6월 달로 보면은 한 4억 8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 1억 7천 오른 것 같죠? 예. 물론 이제 금액 차이는 있어요. 당연히 신축이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대장주니까 당연히 상승을 할 때 상승폭이 큰 건 있습니다. 당연히 돈 많이 비싼 만큼 상승폭도 크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오름 폭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가죠. 예. 이거 저는 이거 순간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10년 이내에 신축들이 좀 이러한 좀 특징들이 있고 구축은 약간 좀 이렇게 일정한 좀 계단식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하면 약간 좀 이런 완만한 곡선 그다음에 신축들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의 성질은 다를지언정 같이 오릅니다. 예. 뭐 평수적인 특정, 그다음 특징, 그다음에 입지적인 차이 조금씩 다 존재하죠. 연식이라든지 모두 아파트들이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니까. 예. 오르는 방식이라든지 오르는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지금 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 가지 좀 다른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는 제 우장산 쪽. 초록 아파트가 이제 98년식, 그다음 우장산 아이파크 입현한 회사인데, 이제 5구형이에요, 이번에는. 네, 5구형이고, 여기가 구축인 초록, 신축인 아이파크 입현한 회사. 네, 역시 이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죠. 예. 2년 전에는 한 5억 천 됐겠죠? 지금은 한 7억 2천 돼 보여요. 여기도 2.1억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요. 예. 초록 아파트를 보면은 한 4억 5천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지금 3억 5천이니까 1억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죠. 물론 이게 있대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아까 전 한강타운에서 봤듯이 이 계단, 여긴 좀 올라가는 상승폭이 커지죠.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이 좀 계단의 폭이 길고 짧을 때 약간 편차는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좀 증가 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아까 전처럼 강상강자에 좀 비슷하게 좀 가다가 확 치고 올라가죠. 예, 치고 올라간다 이제 홀드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장주 아파트들 지역 내에 존재하면은 그 구축들도 따라 올라가요. 예, 그래서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으면은 신축이 상승하는데 구축도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축이 6억이었고 구축이 4억이었는데 구축이 5억으로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 7억 5천 올라간다는 거죠. 신축이 올라가면은 다시 또 구축도 또 쫓아가요. 예.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이 강서구 전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마곡하고 마곡하고 역세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그다음 플러스 개성을 반영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물려 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강서구 단지들은 다 같은 특징이에요. 예. 다른 지역은 안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공덕이 열심히 치고 나가고 상암은 지금 재건축
뭐 두들겨 맞긴 했는데 공덕하고 상암은 제법 차이가 좀 나죠. 그 5억대, 15억대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방금 언급했던 구로구 같은 경우도 뭐 신도림 쪽 공 8억 9억 가는데 구로주공 같은 경우 재건축 확정되고 지금 확정은 아니고 예비 안전 진단 통과하고 본 정밀 진단 지금 대기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게 5억대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안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전에도 거의 5억대 정도, 4억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 데분 물론 이제 강서구처럼 구 전체가 좀 시대가 연동되는 곳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뭐 공덕, 그다음에 성산, 마포 같은 경우 상암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처럼. 근데 그러진 않고 예,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다 올라간다. 처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새 특징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리딩 단지의 존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강서 한강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역별 뭐 나누면은 이제 뭐 약간 좀 지우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적당히만 지우고 뭐 가양, 등촌, 그다음에 방화, 개화, 염창, 우량산, 수명산, 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한강자이 대장 리딩 단지가 등촌은 아마도 좀 아리까리한데 등촌 주공이죠. 예. 방화계와는 솔직히 이쪽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들여다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염창 같은 경우는 염창 하나 꿈에 그린 우장산은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3대장 수명산은 단지 전체가 수명산 파크 중에서 1단지 2단지 마곡도 M7 그다음에 뭐 마곡 힐스테이트 그다음 힐스테이트 마스터 6단지도 들어가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시세를 최고가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단지가 존재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리딩 단지에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나머지 단지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아파트들이 더 좋겠죠. 대부분 신축 뭐 등촌주공 제외하면은 거의 10년 미만의 10년 안팎 혹은 미만의 신축 위주로 지금 리딩 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여러모로 좋기는 한데 자금적 여유가 여러 개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뭐 그 밑에 구축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거지 뭐 우리 좀 구축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더 싸다고 해서 안 오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됐는데 30분이 좀 넘었어요. 근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저 해버릴게요. 끊고 싶지만 1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네이버 쪽지라든지 좀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씩은 받아요. 뭐 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무슨 어디 어디 아파트 단지 어떨까요? 혹은 앞으로 어떨까요? 근데 전 되게 좀 답변을 하기가 난감해요.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단지면은 좋거든요. 가령 저는 좀 우장산 아이파크 이 편한 세상 살고 가양 우성에 투자형으로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 현재 상황인데 이 두 단지에 대해 질문은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이 돼요.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것들이 많고 그 밖에 뭐 제가 초록 아파트도 살았고 한국 프로지오는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여튼 이런 쪽이라면 제가 답변이 되는데 이 단지를 벗어나면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길 가다 본 게 전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펼쳐놓고 보는 게 전부니까 실제 투자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신 분들 그 다음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보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되게 좀 그래요. 답변 드려봤자 잘못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끔씩 받으면 거의 이제 답변을 못해요. 뭐 바쁘면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라고 쓰고 일단 좀 자세하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쁘다 보면은 진짜 또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은 이래요. 마곡 접근성하고 역세권만 봐라. 예, 마곡 접근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직장이 마곡이 아니어도 마곡이 아닌데 우리가 강서구민이 마곡이 직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곡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거든요. 예, 뭐 서울식물원도 있고 그다음 뭐 스타필드 생기겠죠?
아파트도 2025년 안에,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홀, 미술관, 옆에 옆 동네 뭐 롯데몰이라든지 김포공항 박물관까지. 여튼 어차피 강서구하고 마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마곡 접근성이라는 건 무조건 좀, 마곡과 내가 설령 하등의 관계가 없더라도 저도 그래요 사실. 예, 저도 마곡에 직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항상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안티분들의 말씀이에요. 김포역 아니냐, 뭐 서울 최외곽 서쪽이다, 너무 멀다라는데, 이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유일하진 않죠. 어쨌든 강력한 무기가 지하철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먼저 강서구 개요, 김포공항을 위시한 전철을 설명했던 이유도 이건데, 당연히 뭐 반복되는 이야기. 5호선, 9호선.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인데 공철은 직접적으로 아파트가 닿진 않으니까 이 5호선, 9호선이 3도심을 다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무기예요, 강서구에서는. 예. 뭐 지난번에 살짝 강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강서에서 강남 가는 시간하고 전철을 타고, 그다음에 강동에서 강남 가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강서 쪽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선 5호선에서 8호선에서 2호선 혹은 2호선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강남을 가려면은. 근데 강서는 9호선 한 번에 가요. 그래서 급행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자동차로 가면 강동에서 강남 가는 게 제일 가까운데, 물리적 거리를 확 줄여주는 참 유효한 도구가 지하철역이고, 특히 이제 그 9호선 얘기했는데, 5호선도 뭐 제가 사는 우장산에서 광화문까지 33분인가? 30분대요. 어쨌건. 예. 종로까지 33분인가 35분 그러고, 예. 굉장히 가까워요, 거리가. 예. 거리에 비해서 다 전철역이기 때문에 마곡 접근성하고 역세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잡아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엠벨리, 아이고, 예. 엠벨리라든지 안 그러면 뭐 거리 살짝 미묘하긴 한데 마트파, 마곡 수면사파크 정도? 이제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죠. 1단지, 2단지들은. 예. 이런 데 아니면은 이 위에 이외에 혹은 뭐 이제 동천주공 정도 도보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외에는 나머지 강서구 아파트들은 마곡 가려면 전철이건 버스건 다 이용을 해야겠죠. 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마곡 어디에 강서구에 역 근처 아파트면 어디 가든 마곡 10분에 간다는 것도 결국은 전철역의 힘인 거고, 마곡 이외에 다른 지역을 빠르게 갈 수 있다. 특히 3도심을 환승 없이 30분 내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전철역이니까, 예. 무조건 이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냥 사시고 싶으시는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이 두 가지에 껴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용 예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들을 이제, 나머지 기타, 이제 그 지역별 개성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령 나는 좀 애들 한 곳에서 진득하게 좀 키우고 싶다 라면 이제 우장산이라든지, 한강변이 탐난다 가양이라든지, 가성비 위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개화산 방화라든지, 예, 이것들까지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마곡, 역세권, 개성. 제가 강서구에 뭐 마곡 직장 때문에 뭐 강서구에 이사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이사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공통적으로 그냥 이 세 가지, 마곡, 역세권, 개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지역, 이 세 가지만 고려하면 어디 가도 강서구 전체 시세 충분히 다 따라가는 아파트 단지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서구에 관한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가양, 뭐 2369 도시개발 아파트 어디가 좋아야 하는데 전 솔직히 잘 몰라요. 가양 9단지는 이제 가양 이마트 옆에 있으니까 그때 잠깐 보고, 그다음에 6단지는 이제 올림픽 도로에서 보이니까 보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강이 좋냐, 뭐 이마트가 좋냐의 차이지, 어느 한쪽 단지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한정된 예산에서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강서구 내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시 전체 평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걸 떠나서 강서구 내에서, 지역 내에서 어디가 더 좋고 나쁨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과거에서는 이게 호재가 아니었는데,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현재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 수면산 파크인데, 마곡 지구가 이 사이언스파크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근 이제 우량산 3대장, 화곡 푸르지오, 우장산 롯데캐슬에 비해서 전철역이 썩 가까운 편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흔히 말하는 저평가였어요. 근데 사이언스파크 들어서면서 특히 1단지, 2단지들이 이제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2단지 가장 가까운 곳은 마곡역까지 한 8분 정도 걷게 되던데, 안 그러면 이제 버스도 있고, 예, 버스 타면 뭐 2, 3분? 안 막히면. 근데 마곡중앙로가 신호가 많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보래도 막혀도 10분 가겠죠. 뭐. 그래서 이러한 좀 마곡의 직주 근접에 대한 장점이 살아나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많이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마곡 혹은 이제 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CJ 개발도 물려 있고, 방화 개화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 9호선 차량기지 이전 지금 이슈도 있거든요. 예, 지금 한참 지방선거, 지금 이거 방송 영상 만드는 게 지금 지방선거 하루 전인데,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가급적 강서구는 뺄라 그러고 차량기지를, 그리고 경기도 쪽은 이제 차량기지 받아가지고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방화나 괴화는 이제 차량기지죠. 이슈도 같이 있어요. 이게 만약 이게 이전한다, 그럼 땅들이 굉장히 좀 광활합니다. 예, 아마 그 5선, 9선 합치면 얼추 마곡당 정도 크게 나올 거예요. 예, 이걸로 뭘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잠재 수요. 안 그래도 뭐 방화 가량이 약간 가성비로 마곡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 개발 호재도 좀 아직도 있어요. 예, 우장산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서구가 지금 메디컬 특구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 이 라인인데 여기가 이제 이대병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쯤에 이제 Y조항 황세영 산부인과 있고, 여기 유광사 산부인과 있고, 이쯤에 웰튼 병원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스타병원 뭐 이전해가지고 짓고, 옆에 또 그 옆에 청계병원도 짓더라고. 그 옆에 미즈메디 있고, 흔히 말하는 메디컬 라인이라고 저는 불러요. 예. 그래서 병원 거리가 좀 병원 거리로 바뀌고 있더라고, 이 강서로. 우장산역, 화곡역, 발산역 이 거리가, 예, 이러한 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거죠. 이쪽 라인들의 집값이 84형 32평 기준으로 못해도 8억 이상 가기 때문에 병원 근무자들이 여기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느냐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예, 이런 좀 지역적인 잠재적인 호재, 미래의 호재, 현재 호재 등들도 지금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이건 좀 강서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지역적 호재는 제가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좀, 이거는 같이, 신축 아파트도 지금 가양 CJ, 그다음에 강서 힐스테이트 옆에 화곡 있고, 방안 뉴타운, 그다음 내년에 이제 염창 이편한 세상 입주 시작하죠. 예, 등등 이런 것들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서구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이제 마곡의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시간대가 북미 정상회담 끝난 시점이거든요. 당일, 그러니까 6월 12일이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짤막하게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전 이후에 좀 강서구가 미치는 철도망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넘겨짚고, 예,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음, 강서구 이사 오시고 싶은데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마곡하고 역세권 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한강변이 좋으실지, 학군이 좋으실지, 가성비를 승부하실지에 대한 각자의 그러한 생활에 맞는 곳들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